이슈체크입니다. 이정은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37.4 한 잔 마시고 시작합니다. 아, 네네. 제가 논평은 하지만 참 내 속은 답답하네. 아, 조혁당 논평에 조국 거입 다물라라고 논평 끝내시죠. 그러셨는데 백지 시험 어쩌고 저쩌고는 대변인이 한 거라서 뭐 한 4개월만 지나면 뭐 목소리 못 들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요.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 회담이요? 저는 뭐 제가 이재명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딱 공산주의자들이 예. 회담이나 면담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전쟁. 그렇지. 그렇죠. 예. 이겨야 된다. 그것이 맞아요. 예. 그것이야말로 말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무기다. 그러면서 그런 회담을 완전히 전략적으로 이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저께는 완벽하게 정치 쇼를 벌이고 싶었다. 그래갖고 말씀 쭉 하셨지만 기자들에게 내가 면박 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전략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A4 읽으면서 면박이 되나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죠. A4 용지를 한 10장 하면서 그들은 아마 이걸 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표현에 대통령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다.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지는 부분은 있었을 거예요. 누가 20분을 누가 이 A4 용지를 읽는데 힘들지 표정을 계속 웃고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뭐 대통령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식의 어떤 스케치 기사를 기자들로부터 쓰게 만들려는 목적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여튼 이거 A4 10장 15분 연설 이거는 그 사전 협의에서 합의했던 걸 완전히 깨버린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전 협의에서는 원래 기자들한테 언제 어떻게 될 거니까 이때 퇴장해달라라는 게 사전에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로 덕담 나누고 덕담이 끝나면 그게 덕담이 모두 발언으로 이제 가름을 하고 실제로 협의가 들어갔을 때는 나가자라고 그렇지. 이제 이미 약속이 돼 있으니까 덕담을 하니까 이제 나가려고 했던 차에 가만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파기한 거죠. 그래요. 네네. 어떤 부분은 대통령이 아예 대답도 안 했고, 네. 어떤 부분은 조곤조곤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들처럼 또는 떼쓰는 애한테 타이르는 엄마처럼 그렇게 한 대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뭐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원래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대개는 거의 조목조목 다 답변을 했어요. 뭐 아예 답변을 안 한 부분은 뭐 특검법과 관련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16가지나 되더라고요. 요구한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나열식이고. 근데 뭐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어. 그렇죠. 뭐 지금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고 아니 더군다나 자신들이 무엇인가 대통령한테 받아내려고 회담을 했다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또 인정할 부분 인정해야 되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예 국정 모든 전반을 전부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 외교 통일까지 다 외교 부분까지 외교 안보 부분까지 다 가치 중심으로 하지 말고 무슨 뭐 실용적으로 해라 마라 하면서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언급을 하다 보니 16가지를 전부 다 이렇게 무슨 교과서 읽듯이 다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 무슨 뜻? 뭔가를 받아들여 달라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선전하려고. 그렇죠. 너네는 이렇게 잘못하고 있고 내가 도덕적으로 우위야.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총평하자면 너무 길었다. 앞으로 좀 짧게 얘기해라. 그래야 들어주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 짧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네. 뭐 논평거리가 없어. 그러게 제가 지금 저도 지금 당황합니다. 이걸 논평을 하라 하시니 저도 지금 당황했습니다. 미안해요. 예. 혹시 제가 편견을 가지고 논평해야 될 것들까지 제가
논평을 안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보니까 진짜 논평거리가 없긴 없네. 그렇죠. 예. 네. 자, 문재인이한테 김정은이가 침을 뱉었습니까? 아, 그렇죠. 문재인이 정말 대대적으로 선전한 게 있습니다. 네. 자신의 치적으로 1953년 남북 정전 협정 이래로 처음으로 남북 도로가 뚫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65년 만입니다. 그러고 되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게 화살머리 고점 가보셨어요? 네, 그게 919 도로. 그렇죠. 네. 919 도로라고 해서 거기에 남북 군인들이 많이 거기 진짜 많은 그런 사상자가 있었던 그런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네. 유해 발굴을 함께 하자라는 명목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그 도로를 대대적으로 선전했거든요. 네. 그건 군사 도로가 아닌 도로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 표현에 의하면 평화의 상징처럼 얘기한 거고 동해선이라든지 일부 강원도 쪽에 무슨 도로가 뚫렸긴 했지만 그건 민간 업자들이 한 것이고 이게 군인들이 함께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바로 문재인이 그렇게 치적으로 한 곳에 작년 말 지뢰를 아주 내놓으라 그러니까 다 보이게끔 지뢰를 북한이 매설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뢰 매설이 군사적인 어떤 목적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문재인을 사실 디스한 그런 퍼포먼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네. 그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면 네네. 북한군은 지뢰를 어디에 매설했는지 알잖아요. 네. 지뢰 매설 지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 군이 북한으로 쳐 올라가는 거를 막기 위한. 그건 기본적으로. 네. 우리 군은 먼저 북한에 쳐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뢰의 진짜 목적은 뭘까? 대량 탈북을 하지 못하게. 이 지뢰는 눈이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밟으면 그게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어린이든 터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가장 극악한 무기라고 칭하는 게 바로 지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뢰 매설을 못하게 하는데 그렇죠. 특히 민간인 피해가 심한 게 지뢰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목적까지 지금 여기에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해 발굴은커녕 사실 우리 군만 사실 유해 발굴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또 9.19 일방 파기를 해서 DMZ 내에 10개 초소를 복원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9.19 합의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했을 때 엄청난 비난, 마치 우리 정부가 파기한 것처럼 비난을 북한과 민주당이 쏟아냈죠. 네. 웃기는 일이 어제 있었는데 네. 그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시의원들. 네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막 다수당의 폭거다, 반민주적이다, 그리고 비난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 완전 누워 침뱉기인데? 부끄럽지 않나요? 저는 그게 자기 얘기인데, 자기네들. 최소한 서울시 의회에 국민의힘 지금 소속 의원들은 자기네들처럼 위장 탈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회기 쪼개기 또는 안건 조정이 무력화 이런 거 안 했어요. 정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파기하기 전에 이게 파기가 뭐냐면 학생 인권 조례거든요. 학생 인권 조례를 이게 유엔 헌장에도 있고 국제 규범에도 있는 인권 선언을 지금 파기했다라고 욕하면서 조 의원이 지금 나흘째 농성 중이에요. 이거 파기했다고. 아니 그 농성 갖고 내나 단식도 해라 그래야지. 그렇죠. 박근혜는 싫은 제대로 한번 굶어봐야죠. 기록도 깨죠. 이재명 기록도 깰 수 있는데 그건 또 안 되나? 기록 깨면 이재명이 화내나? 어쨌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학생만이 아니라 지금 교사들도 사실 극단적 선택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사 인권이 침해돼서 그래서 구성원 모두의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을 했어요.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파기한 거거든요. 그때 구성원 그 인권 조례는 민주당 쪽과 합의를 해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가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왜 선전선동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치 국민들이 들으면 그런 것 과정 전혀 없이 학생 인권 조례만 침해해서 파기시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그래요. 거죠. 예. 더민주혁신회의가 당 외당이었는데, 그렇죠. 당 밖에 이재명 당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당 안에 이재명 당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그들끼리 당선인 총회다고 그러네.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저기 이재명이 예. 대통령 만난 다음에 어디 갔는지 아세요? 더민주혁신회의 당선인들과 따로 따로 또 다 만났어요? 당선인들을 한 것도 아니고 어허. 요 당선인들 31명만 따로 만찬을 했어요. 하하, 이거 참. 왜냐하면 자기 홍위병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음. 그러니까 이들은 50명 중에 31명이 당선됐다고 어저께 되게 그 큰 소리를 쳤는데 네네. 이들이 원래는 더민주혁신은 다 원외예요. 어. 다 원외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그러니까 비명계. 네, 비명계. 비명계를 반명계를 노리면서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명 행사라는 기성 언론의 프레임을 뚫고 우리가 승리를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축을 하고요. 어저께 제일 기가 막혔던 건 예. 이겁니다. 이들 속에는 진짜 기가 막힌 모든 이번 선거에서 정말 최악의 그런 후보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김준영, 양문석 이런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다. 예. 혁신의 출신들입니다. 특히 김우영도 그렇고요. 어저께 참 동영상이 지금 그 혁신회의의 모임에서 동영상이 비춰지는데 예. 그 동영상이야말로 이 모임의 뭐랄까요 이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요? 동영상. 예. 어떤 동영상이냐면 예. 체포 동의안 가결된 장면. 아하.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 가결된 장면. 네네. 그다음에 법원에서 그게 기각된 장면. 어. 그리고 김우영이라는 자가 거기서 울먹이면서 우리가 이재명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부르짖는 장면. 이게 어저께 모임에서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야, 뭐 이재명 좋겠다. 그렇죠? 그런 깨딸들이 그냥 우르르 배치를 달았으니. 31명이나. 그리고 제일 기가 막혔던 하이라이트가 예. 한 명씩 호명하는데 김준혁을 호명하면서 이제 당당히 우리가 역사 특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당당하게 혁신회의가 배출한 김준혁으로부터 그런 기괴한 그런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 강연을 또 하겠다. 또 양문석을 호명하면서 멋지다라고 연호를 하고 가관이었다고. 총선 직후에 이재명의 메시지는 더 겸손하겠다였거든요. 네. 그 딱 한마디 이후에 지금 아주 오만방작이 이럴 데 없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예. 그렇게 할 때마다 저게 며칠을 갈까 몇 시간을 갈까 늘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도 네. 이해찬이 굳은 얼굴로 우리는 이 결과에 겸손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예. 딱 이틀 갔어요. 글쎄. 바로 이틀 후에 대변인 논평부터 전혀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게 갔거든요. 붕어들인가? 붕어는 기억력이 3초라고. 그때는요. 예. 그래도 한 3주 만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일주일 만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 장면 중에 정말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지금 국회의장 선거에 나선 4명의 국회의장 후보들이 전부 다 여기 참석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 박찬대까지 참석해서 예.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후보잖아요. 박찬대가 이거 봐라 국회의장 후보들이 이렇게 혁신회의 모임에 오는 걸 보면 혁신회의가 얼마나 위대한 모임인지 다 입증이 됐다라고 찬양을 하고. 저 초선 개딸들한테 사선 호선들이 끌려다니는 거네. 그 사선 호선들이 왜 그 혁신회의 갔겠습니까? 나야말로 이재명을 지킬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아까 이재명의 그래요. 그런 동영상을 지키는 동영상을 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예. 우리 저 가황 네. 나훈아 선생, 김정은 대지 발언. 뭐 그밖에 또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나훈아 선생이 이번에 뭐 고별 그런 라스트 콘서트라고 해서 고마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25일에 이제 인천을 시작으로 하는 것인데 나훈아 씨는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왔었죠.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지난번 KBS 콘서트인가요? 거기서도 정치적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예. 만약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나 당선 후보가 네. 선거 전에 후보가 나훈아 선생의 이 발언, 네. 김정은 돼지 뭐 이 발언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공천 유지됐을까? 아, 난리가 났겠죠. 예. 뭐 정말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계가 있는 후보가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예. 원내대표에 나서겠다는 사람조차도 없는데 그럴 용기와 그럴 기계도 없는데 이런 발언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실까 봐 제가 조금 붙이면 돼지라는 발언이 그냥 인신 공격이 아니라 인민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도 자신은 그렇게 살이 쪘다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타당한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힘으로 막는 거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발언이었고 그게 이스라엘 이란 얘기까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인 어떤 표현, 논리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표현 하나가 이제 돼지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돼지라는 표현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사실 아무도 용기 있게 못했다는 겁니다. 예, 나훈아 선생은 황제할 때 가황이라고 불렸고요. 예. 가왕, 임금 왕자는 조용필 선생한테 불리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민주혁신회의의 그 동영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네. 점점 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착에서 민주주의의 척도는 복수의 정당, 2개 이상의 정당이 있을 때 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내에서 한 사람만 추앙하고 한 사람의 목소리만 원하는 그런 정파만 존재한다면 그건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지금 민주당이 바로 그런 정당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혁신회의를 통해서 입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